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8일 화요일 밤 9시 32분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좀 혼조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겠죠.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하고요. 아시아장 전체를 보면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세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요. 자, 중화권 증시 보시면은 뭐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그죠? 뭐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사실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그냥 무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 증시도 그래. 일본 증시도 0.19%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피가 좀 하락했다. 오늘 중화권 증시가 하락했다. 오늘 니케이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당장 이게 뭐 추세가 꺾이는 그런 하락이다. 그렇게 막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뭐라고 할까? 오늘은 상승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오늘까지로서는 일단 그게 제일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코스피로 돌아오면은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430, 그죠? 지금 선물이 430하고 436이라는 요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려면 430은 붕괴시켜 줘야지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중요한 저항 436을 앞두고 조정을 거치는구나 라고 일단 봐도 뭐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다고요. 아무튼 뭐 혼조한 모습, 그리고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은 이게 뭐 변동성 지수도 감소하고 풋옵션도 살아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내일도 어딘가를 넘지 못하면서 풋옵션이 뭐 상승 마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오늘까지의 흐름은 그냥 전형적인 옵션 양매도장, 전형적인 양매도장. 어쨌든 선물 지수는 계속 우상향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 안에서 네, 그런 추세 안에서 콜도 죽고 풋도 죽는 그냥 양매도장, 그죠? 선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매도장이면은 풋옵션은 그저 끝없이 죽겠죠. 콜옵션은 좀 덜 죽을 수 있어도요. 하여튼 오늘 뭐 좀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풋옵션이 살아나냐?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번 옵션 시세들을 좀 보시면은 그죠? 이거는 당월물이고, 당월물 당연히 반토막씩 막 나는 거고요. 만기일까지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다음 차월물을 봐도 이렇게 뭐 몇 프로씩 다 하락이란 말입니다. 양쪽 다 새파랗죠. 그냥 양매도장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양매도장 지속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풋옵션들한테 좀 더 잔인한 시간이 좀 지금 더 이어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으로서 계속 뭐 혼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께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뭐 이 상승이 주춤하는 사이에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들은 좀 나타나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콜옵션이 21선을 돌파한 척했다 막 이러면서, 콜옵션이 21선을 돌파한 척했다 이러면서, 야, 이 21선까지 돌파한 척 해줬으면은 연속적으로 오버슈팅 할 준비는 사실상 뭐 거의 된 거라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근데 오늘 양매도장 나왔죠. 양매도장 나오면서 콜이 이제 또 이거 차월물이거든요. 차월물들까지 이제 콜옵션들이 다시 이제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가야 될 때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가야 될 타이밍을 좀 놓치긴 놓쳤어요. 물론 이거 아침에도 했던 이야기긴 한데, 갔어야 될 타이밍을 놓치긴 했지만 뭐 콜옵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놓쳐도 괜찮긴 해요. 조금 놓쳐도 괜찮긴 해요. 원래 상승은 좀 관대하고 하락이 좀 예민하잖아요. 그죠? 분석을 할 때. 하여튼 그런 좀 무덤덤한 그런 상승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 당장 이 상승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오버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 일단 못 가긴 못 갔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전히 이 상승세가 꺾였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보시면은 콜옵션들이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저항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요. 이거 빨리 이 머리 위쪽에 있는 이 저항을, 이제 21선은 이제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뭐 21선은 이미
이미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이제 21선이 가지는 의미보다 제 생각에는 콜옵션이 앞으로 여기서 더 갈 거면은 빨리빨리 여기 있는 이 자리 최소 6월 3일날 종가 여기 있는 이 장대양봉 의 종가 정도는 빨리빨리 안착을 해줘야 돼요. 얘 갈 거면 빨리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지금으로서 일단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가지고 콜옵션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 전형적으로 어떤 저항을 만드는 머리 위쪽에 저항 만들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야 콜옵션이 죽었으니까 상승의 기운이 완전 다 죽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좀 이런 점들이 좀 이상하긴 해요. 일단 이래서 일단 상승이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당장 가야 될 자리에서 일단 못 갔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고요. 이 환율 쪽에서도 조금 좀 심상치는 않아요. 환율 쪽에서도 달러 인덱스도 조만간 같이 보여드릴 건데 원달러 환율을 좀 먼저 보면은 이게 지금 붕괴될 거면 여기 저점을 한번 붕괴시켰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중요한 저점을 원달러 환율이 한번 붕괴시켰었지 않습니까? 이건 달러 선물입니다. 한번 붕괴시켰는데 얘가 시세가 진행이 될 거면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얘가 이제 여기서 하락 N자로 이렇게 가고 싶으면은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단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세로 가기 위한 이런 타이밍을 좀 놓치고 있긴 해요. 좀 많이 놓치고 있긴 해. 뭔가 좀 수상하긴 수상합니다. 냄새는 좀 살살살살 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죠, 이게 지금 갈 거면 빨리 가야 되는데 벌써 지금 1110원에서 또 4거래일 동안 또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좀 하여튼 좀 수상합니다. 죽일 거면 빨리 오늘 죽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1110원을 4거래일째 지금 지키고 있고 그 와중에 1114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환율이 조금 머리를 들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막 꺾이겠다는 그런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풋옵션은 죽어나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완전히 430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완전히 깬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계속 애매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달러 인덱스 제가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요즘 하여튼 그래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이번 주 목요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또 그리고 다음 주에 6월 FOMC 회의가 있고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민감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어쨌든 시장이 여전히 위쪽으로 강하려고 하니까 지금 436 돌파 한착하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콜옵션이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니까 자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상방 베팅을 해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아무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게 그만큼 민감하다고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민감한 상황이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보시면 이제 좀 심상치 않죠.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제 3중 바닥형도 아니고 4중 바닥형을 만들 거냐 말 거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한테 정확한 답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고민하고 있죠. 달러가 어쨌든 지금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최소한 이거는 끝났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더 갈까? 아니면 여기서 아래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 하여튼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오늘 혼조하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이런 애들이 조금 오늘 약세를 보였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무튼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지금 주식 시장들은 지금 제가 녹화하는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유럽 증시 아니면 미국 S&P 선물 보이시죠? 지금 4233이에요. 예. 막 0.2%, 나스닥은 또 막 0.5%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 중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월화 지금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이게 꺾인다는 건 아니고 당장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아무튼 주식시장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조금 좀 수상한 상황이다. 그죠? 다른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 상승을 그렇게 뒷받침해 주지는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싸우고 있다.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110원에서 무려 4거래일 뭐 좀 길게 쳐줘서 한 5거래일째 하여튼 죽지 않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여튼 뭔가 좀 수상하긴 수상하다. 주식시장은 오버슈팅 주긴 줄라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뭔가 조건들이 좀 옛날과 다르다라는 점을 일단 뭐 보실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래저래 좀 주저리주저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오늘 코스피는 오버슈팅 했어야 될 타이밍을 일단 한 번 놓치긴 했고요. 그래서 콜옵션들이 좀 머리 위쪽에 좀 저항이 많이 쌓였고, 웃기는 게 원달러 환율이 주식시장 강세를 계속 갈 거면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일단 1110원 뭐 아니면 요 근처에서 일단 5거래일째 일단 버티고 있고, 6거래일이네요. 그죠? 5거래일이 아니고 6거래일 차이든 어떤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버티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오래전부터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뭐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수상하다. 이런 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지금 증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혹시나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옛날과 조건이 좀 이렇게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막 그 속 시원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고, 혹시나 속 시원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어떤 그 쇼스로서의 대박 찬스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중국 증시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보이시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늘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 아래쪽에 중요한 지지선들도 많고, 아무튼 오늘 딱 중요한 자리에 일단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했단 말이죠. 물론 불안하긴 불안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오늘의 하락이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런 모습들 정도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우측 어깨를 우측 어깨가 아니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끝났나? 이제 이렇게 갈 건가? 라는 걸 고민해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죠. 중요한 지지선들 일본 아직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 그래요. 아직까지 아무튼 뭐 아직까지 이런 그 상승의 기운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지지선 다 지키고 있고 그런 모습이라 하여튼 좀 일본도 애매하고 중국도 애매하고 뭐 그 와중에 또 미국 증시는 강세고, 오늘 현재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유럽 증시도 또 강하고, 여러분들 유럽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유럽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독일 지수를 보시면은 또 독일 지수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딱 보셔도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대충 줄 그은 거예요. 대충 줄 그은 건데, 대충 이 정도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난 뭐 한두 달 동안 넘지 못했던 그런 독일 지수 중요한 자리가 여기인데, 정고점이죠 여기가. 근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정고점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계속 랠리하고 있어요. 사실 얘도 얼마든지 이제 오버슈팅 막 날아가도 되거든요. 위쪽으로 얘 막 폭등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아직 글로벌의 분위기가 안 따라주니까 유럽은 급등은 못하고 그냥 지 혼자 차분히 변동성 죽이면서 또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모양이에요. 전 세계가 정말 그 혼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뭘 보고 매매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옛날 막 11월에 막 전 세계가 다 같이 급등하던 그런 분위기는 지금 현재 아니니까 되게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혼란하니까 오버슈팅 나올 만한 분위기는 일단 뭐 어쨌든 로켓 발사장에 갖다 놨다는 표현은 계속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버슈팅은 여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긴 보는데, 오버슈팅이 뭐 나오게 된다면은 그 자리에서 숏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뭐 계속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버슈팅 자체에 베팅하는 거는 솔직히 11월 달처럼 그렇게 11월 달, 1월 달 봤던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추측.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 가지, 네 가지 이유를 들어드렸죠. 통화 정책이 다르고, 달러 인덱스가 좀 다르고, 또 공매도도 시행했고, 또 뭐 하여튼 비트코인도 이상하고, 주도주들도 이상하고, 이런 이야기들 드렸으니까 하여튼 한번 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점들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 같이 좀 보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 보시면 또 다시 아래로 또 슬슬 또 그죠? 또 다시 슬슬 또 증시에 찬물을 붓고 있네요. 그죠? 정말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베팅 하실 분들, 일단 코스피 자체는 강하긴 강한데요. 주변 분위기도 심상치 않으니까
하여튼 몸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여전히 436을 여전히 오늘 밤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또 급등 마감해가지고요, 한국이 언제든지 436을 갭으로 아침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또 오버슈팅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런 가능성들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뭘 보려고 그랬지? 그래요. 여기 그 연합뉴스인데, 연합뉴스 같은 걸 봐도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가 혼란합니다. 여기 있는 제목만 읽어보셔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지금이 테이퍼링 시장 준비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 요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일부는 테이퍼링 텐더링이, 테이퍼링으로 인한 쇼크가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일부에서 금융위기, 이야기하는 그런 투자은행들도 나오고 있고요. 국채가는 옐런이 금리를 좀 올리는 게 더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겠냐, 더 경제의 성장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해서, 하여튼, 그죠? 다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제목들이 지금 보여주는 게,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 테이퍼링 할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보다 더 금리 인상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완전 안개 속이니까 주식시장 자체도, 코스피도 하여튼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복합적으로 지금 어쨌든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혼란하다라는 거 강조하려고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눌러서 보세요. 한번 눌러서 보시면 좋겠고, 재밌는 지표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 지표 하나 보고 다른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화면에 나오고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 만들어 놓은 마켓 타이밍 인디케이터라는 지표가 있대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마켓 타이밍 인디케이터라는 지표를 산출하는지 과정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마켓 타이밍 인디케이터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굵직한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그런 지표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2000년 IT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이 지표가 어느 정도 값을 가지고 있었고,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이 값이 어느 정도 됐었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값이 비슷한 타이밍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값이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비슷한 값까지 왔다. 하여튼 이런 지표도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사실 여기 있는 이 지표뿐이겠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 굳이 제가 이런 지표를 안 보여드리더라도 이미 작년에 좀 너무 주식시장이 좀 너무 무리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안 보여드려도 지금 어쨌든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는, 이미 대략적으로 다들 느낌적으로는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오버슈팅이 차라리 한번 나오면은 오히려 더 숏을 잡기 쉬워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작년에 워낙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거의 수십 년에 한 번 나오는 성과가 작년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주식시장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오버슈팅을 먹겠다고 또 베팅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끝까지 상승 베팅해서 빨아먹으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자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놓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노르란 이야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일본도 보고 중국도 보고 독일도 보고 비트코인도 보고 다양한 뉴스 타이틀 제목도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분명히 어쨌든 마우스 클릭하고 싶은 시기이긴 할 거예요, 그죠? 분명히 손가락이 가만히 있기 좀 애매한 타이밍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손가락을 한번 잠시 그런 어떤 뭘 하고 싶은 욕구를 좀 참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좀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도 그거는 똑같아요. 이 미국 시장이 어제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어제 S&P 지수 보면서 말씀드렸던 그거 갭으로 넘어가면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갭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이 현물지수 기준으로 최소 여기 종가, 어제 아니면 여기 고가, 그죠?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얼마냐면 여기 4233, 네, 4235라고 할게요. 4235라는 이런 자리를 최소의 갭으로 빵 뜨면서 안착해버리면은 또 다시 어쨌든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뭐 일단 조금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예. 당장 일단 뭐 별로 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중요한 지표 같은 게 있어서 목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뭐 채권 입찰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전고점을 넘어가서 랠리를 펼쳐도 되는 독일이나 유럽 시장이 조용한 걸로 봐서 미국 주식 시장도 솔직히 막 바로 막 엄청난 슈팅을 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일단 저의 생각일 뿐이고, 갭으로 전고점 자리를 강하게 돌파 안착하면서 넘어가면은 그럼 어쨌든 또 변동성은 터질 수 있거든요. 이 계속 주의해서 보긴 봐야 돼요. 뭐 이번 주에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이번 주에 당장 뭐 슈팅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속 여전히 미국이건 한국이건 뭐 유럽이건 이런 지수들은 일단 로켓을 발사장에 갖다 놓고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날아갈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예, 그런 점을 좀 계속 유의하시면서 지켜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뭐 어쨌든 영상의 취지는 그겁니다. 기왕이면 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좀 더 확실한 카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뭐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하여튼 뭐 굉장히 또 두서 없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